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이요 9월 9일입니다. 새벽 저녁으로는 좀 춥습니다. 근데 또 낮에는 또 좀 돌아다니다 보면 좀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새 코로나 시국이고 하니까요.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말씀을 드릴까, 슬슬 좀 학교폭력 신고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계약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1학기 때 쌓였던 감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학교폭력 신고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에 피해자로서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느냐, 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어느 정도의 증거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내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모든 항목의 모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료는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에서도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해요. 이 학교폭력 예방법을 보면 제14조,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의 실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증거에 대한 마련은 학교의 전담기구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참고인이든 목격자든 불러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마련은 학교 전담기구에 있다. 하지만 실무를 돌아가는 걸 보면 피해자 측에서 어느 정도의 사건의 조사를 촉구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러한 자료들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로는 맞신고라고 하죠. 내가 어떠한 사건을 신고를 하면 어떻게든 그 가해자로 지목된 친구가 꼬투리를 잡아서 피해자 측을 또 맞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참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 피해자들이 아예 생파 모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같은 무리 내에 친했던 친구들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예전에 얘랑 나랑 어울릴 때 나도 예전에 뭐 욕을 먹은 적이 있고, 나한테도 예전에 툭툭 치거나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다. 신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상대방의 어떤 반격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친구한테 가해 행위로 비춰질 만한 일들을 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나는 또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을지, 어떠한 자료 제시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대충의 예상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 이 절차가 말 그대로 법률적인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상되는 그런 항변, 공격도 다 좀 고려를 해두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내 상황, 내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지, 나의 수인 한도, 요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든데 상대방이 어쨌든 나랑 같이 어울리던 친구였기 때문에 나도 가해행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못한다 라고 하면 점점 그 상황이 더 악화되기가 쉽겠죠. 내가 만약에 신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의 잘못이 적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상대방이 맞신고에도 불구하고, 맞신고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지금 나의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죠. 형사고소나 인사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학폭위 뿐만 아니라 강하게 처벌하고 싶다, 내지는 압박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나 인사소송 제기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이 친구를 압박을 해야 될지, 가해자를. 그러니까 학폭위 사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다 형사사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따돌림,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서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으로서 대표적으로 딱 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돌렸다고 해서 따돌림 죄 이런 게 형법이 없어요. 형사고소가 안 됩니다. 가해행위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학폭건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형사고소 가능한지, 가능하다 하면 같이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동시에 하든지 이시에 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전반적인 앞으로의 향후 상황을 다 조망을 한 다음에 신고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학교 측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꽤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신고를 할 때 보면은 이미 학교가 좀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해서 학교 측이 어떠한 조치를 담임 선생님이나 교감이나 교장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무마가 되고 계속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은 우리 학교 신고하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하게 학교 측에 요구를 하셨으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괜찮은데, 소위 얘기한 진상,
막 피웠다든가 이래서 학교 측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버리면 학폭위 진행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보통 전담기구는 이제 학생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사안 조사 보고서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제 교육지원청에 넘기게 됩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주관이 반영이 또 안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냥 사실관계만 물론 적기로 돼 있는데 제가 나중에 사안조사 선생님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약간의 좀 편향된 주관적인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학교폭력 신고를 할 때 이왕이면 학교 측과 처벌진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학교와 내가 어떠한 관계를 정립해왔냐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학교 폭력 신고 전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 증거관계, 두 번째 맞신고 등 예상되는 상대 측의 반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세 번째 현재 내 상황 이거는 뭐 맞신고가 들어오든 말든 내가 신고를 해서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이걸 해결을 봐야 되겠는지 여부 그 다음에 형사랑 민사도 과연 진행을 할지 말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와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떠한가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 고려해야 될 사항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